네, 다음은 항상 흥분되는 코너입니다. 한국사 왜곡의 결정적 사건 8가지, 그 5번째 시간이고요. 개벽지 94쪽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임나일본부의 허상을 밝힌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지난호까지 우리는 중화사관에 의한 역사 왜곡과 우리 자신이 소중화 의식에 젖어서 역사를 왜곡 말살했던 그 사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비견되는 일본에 의한 우리 역사 왜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흔히 일본을 가깝지만 먼 이웃 나라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네.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나 이 문화적으로 깊은 이 관련이 있죠. 여기에는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역사에 어떤 깊은 상처와 이 원한으로 그 심리적으로는 아직 먼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큰 상처를 꼽으라고 하면 1592년에 조선시대에 일어난 임진왜란과 또 현대사에서 일제의 35년 강점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그에 대한 반성이 없죠. 현대사의 우리를 침략한 농거가 바로 오늘 살펴볼 1867년 메이지 유신 직후부터 본격화된 정한론과 그 주장의 그 뿌리인 임나일본부설입니다. 오늘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한론은 우리 대한을 정벌 또는 이제 정복한다는 그 침략의 어떤 주장인데요. 정한론이 발생하게 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사건이 있는데 바로 명치 유신입니다. 1853년에 미국 페리 제독에 의해서 이제 일본은 강제 개항됐고요. 1868년 왕정 복고와 함께 그 서양 문화를 완전히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기존의 판을 뒤집어 엎은 그 유신, 그러니까 즉 새로운 체제를 그 단행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 일본 왕이 그 메이지였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 이제 우리 말로 명치 유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개항에서 명치 유신까지 그 총 15년간이 일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때 이제 일본이 그 적극적으로 그 서구의 과학 문명과 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정치 세계도 입헌 군주제로 이렇게 전환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때 서구의 그 과학 문명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 서구 제국주의의 잘못된 그 정신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즉 이 서구 사회가 전 지구상으로 이 식민지를 경영하듯 일본도 이 식민지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이때 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이제 정한론이 있는 거죠. 예로부터 이제 문화를 전해준 이 서성의 나라인 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정한론의 근거가 바로 임나일본부설입니다. 임나일본부설은 이제 문자적으로는 임나에 있었던 일본의 부, 그러니까 관청이라는 말인데요. 현재도 그 극우파 일본인들은 일본의 그 야마토해의 신공 황후가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진출해서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했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뒀고 6세기 중엽까지 자기들이 직접 지배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을 일명 이제 뭐 남선 경영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한반도 침략 행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임나 일본부설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조선을 병합하는 것은 고대 영토를 되찾는 것이지 침략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궤변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패망을 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물러갔지만 아직도 그 일본의 교과서에는 가야가 곧 임나다 이렇게 명시가 돼서요. 지금 일본에서 그 이제 예전에 그 후손들은 잘못된 역사관을 계속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그 중학교 일본 교과서에 그 임나일본부가 번듯이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걸 보고 전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분노를 했습니다. 네. 이 일본 서기의 그 임나일본부설 그 주장의 그 모순점을 한번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째는 그 임나일본부란 이 명칭 자체부터 그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네. 즉 임나일본부라는 그 명칭이 그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그 일본 서기 그 유라쿠 8년인 서기 464년입니다. 네. 그런데 정작 임나를 그 평정했다는 기록은 일본 서기 그 진구 49년인 서기 369년에 나옵니다.
이 두 기록은 약 100년 차이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임나 평정은 369년에 하고 일본 부라는 그 이름은 464년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어디를 정복하고 나면 그 지역에 이를 관리하는 관청이나 그 비슷한 어떤 것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게 100년 이상 걸렸다는 게 참 우습지 않습니까? 예, 지어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더구나 이제 일본이라는 국호는 훨씬 그 뒤인 이제 670년에 백제가 멸망한 그 이후에 이렇게 생겼는데요. 삼국사기에서는 670년에 외국이 국호를 바꿔서 일본이라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분명히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464년이라면은 일본이라는 국호가 생기기도 한참 전인데 임나일본부라는 관청이 생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 기존 역사 사실과 배치되는 그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야마토 외의 그 통합 역사와 또 임나 경영의 그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이제 신공황후의 그 야마토 외 세력이 주변의 그 일본 열도를 통합하기 시작한 것은 6세기에 들어서야 이게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전인 그 4세기에 한반도 남부를 경영했다는 것은 내부 성장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죠. 네네. 그 내부가 안정되어야 외부로 이렇게 진출하는 법 아닙니까? 또 그들의 주장대로 임나가 가야고 외가 임나를 200년 동안 지배를 했다면 우리나라 가야 지역에 일본 문화 그 유물이 이렇게 발굴이 되고 또 어떤 그런 요소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야 지역의 발굴 자료들은요 4세기 이전과 5, 6세기의 문화에 그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일본 서기 해당 기사는 후대 역사 기록자가 이제 조작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이 모수는 그 가야의 멸망 후에도 임나라는 기록이 일본 서기에 계속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562년 그 신라 진흥 대왕이 그 이사부와 사다함 등을 보내갖고 이 가야를 멸망시켰다는 그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 일본 서기에도 이제 562년 신라가 임나를 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삼국사기에는 가야에 관한 기사가 더 나오지 않지만 일본 서기에는 가야 멸망 이후에도 5번이나 더 임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멸망 후 80년이 지난 기록도 있습니다. 네. 이는 무엇을 과연 말해주겠습니까? 이 가야는 임나와는 완전히 다른 그 국가라는 것을 일본 서기가 증명해 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일부 강단사학자들은 임나가 가야다 이렇게 주장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임나가 이 가야라고 주장하는 이 강단 사학자들이 그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그 세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 유교를 공부한 그 강수 선생의 고향이 임나 가량이라는 그 삼국사기의 기록이고요. 네. 둘째는 이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임나가라의 그 종발성에 이르러 기복시켰다는 그 광개토 태왕 비문의 기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창원 복림사 이 정경 대사의 출신이 임나 왕족이라는 그 진경 대사 비문의 그 기록인데요. 네. 그런데 이 기록들은 이제 임나가 가야라는 것을 명확하게는 알려주지 못하는 건데요. 그러죠. 첫 번째로 김춘추와 강수의 그 대화 속에서 강수는 분명 임나 가량이란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고요. 임나가 가야 지역이 맞다면 임나가 삼국사기 강수열전에 한 번 언급하는 데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뭐 신라봉기 등 이제 삼국의 봉기에 무수히 등장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 임나가 다수 기록되는 그 일본 서기와는 달리 삼국사기에는 겨우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제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증거로 주장하는 그 광개토 태양비의 임나가라와 진경 대사비의 그 임나 왕족의 기록도 임나가라와 임나가 어디를 말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그 임나 왕이 가양왕이라는 그 결정적인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 기록 모두 임나를 가야로 이렇게 비정할 만큼 그 결정적인 사료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식민사학자들의 어떤 주장을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뭔가 역사의 대맥, 큰 흐름이 있는데 자기만의 어떠한 그 설득과 논리를 집어넣고 맥으로 이렇게 본다는 그런
이해를 저는 이렇게 많이 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우리 강단 사학자들은 이 음이 이렇게 비슷하면 같은 지역으로 우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네. 일본 서기에 임나국, 임나, 의부가라, 미만화국, 가라 등이 이렇게 기록이 있고 아까 이렇게 살펴본 임나가량 또 임나가라의 그 기록이 있다고 해서 가야를 임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면 이는 이제 경강 부회일 뿐입니다. 음이 비슷할 뿐이지 가야와 가랑은 전혀 다르고 또 가야와 가라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대전과 대구가 뭐 같은 대자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같은 곳이다. 이렇게 그렇죠. 칭하고 우긴다면은 이제 뭐 지리상식이 이제 전무한 사람이거나 뭐 정신병자라고 이제 칭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 1차 사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로 그 일본 서기에 임나국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기사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나자 거축자국 이천열이 북조해 이제 계림 지서남. 임나는 스쿠시 기타 큐슈국에서 이천열이 떨어져 있는데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 예, 가야가 임나라는 일본의 주장은 이 구절만 제대로 봐도 이제 거짓말인 게 이제 명확해지죠. 일본 서기에는 임나국은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야가 임나가 되려면 가야의 북쪽이 바다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가야 지역에는 북쪽이 바다로 막힌 곳이 없죠. 그러니까 신공항후 시절에 대구와 경상북도가 바다였다. 뭐 이거는 좀 웃긴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환단고기를 가지고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 환단고기 태백일사 임나의 그 위치에 대해서 분명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해당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나자는 본제 대마도 서북계 하니 북조해하고 이후 치왈 국미성이요. 임나는 본래 대마도의 서북 경계에 위치하여 북쪽은 바다에 막혀 있으며 다스리는 곳을 국미성이라 했다. 후에 대마 이도가 수위 임나 소제 고로 자시로 임나는 내 대마 전칭야라. 뒤에 대마도 두 섬이 마침내 임나의 통제를 받게 되어 이때부터 임나는 대마도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 환단고기에는 임나는 대마도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나는 그 삼가라로 나뉘어 있고 가라는 이 중심이 되는 업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삼가라는 좌호가라, 인위가라, 계지가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각각 신라, 고구려, 백제가 통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광개토태왕 10년인 서기 400년에 가서 이 고구려에 모두 거기에 기속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나가라 또 임나와 가라의 그 수수께끼가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 서기와 환단고기를 통해서 바로 대마도가 임나다라는 것이 이게 명확해집니다. 두 기록 다 북조해라고 해서 임나의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마도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따로 이렇게 다스리던 지역이 있었다는 것도 일본 서기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실제 지금도 대마도에 가보면 환단곡에 나오는 좌호가라, 인이가라, 계지가라라는 지명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현장에 가보면 환단고기가 진정 살아있는 그 역사서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임나는 가야가 아니고 대마도란 것을 이렇게 확인했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그 임나를 우리나라 가야 지역에 갖다 붙이려는 그런 논리나 그런 시도가 있다면 우리들의 그 깨어진 역사의식으로 잠재워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는 아는 만큼 보이고 배운 만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마도란 이름에서 대할 대자, 말 마자를 썼는데 이건 이제 그 한반도의 마한을 대하고 있다는 그 섬이라는 그 의미죠. 그렇죠.
그 이름에서부터 단군조선 시대 때부터 우리의 그 강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환단곡이 부경대 콘서트 그 가야와 임나의 진실을 밝힌다 편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류소사님께서 대구와 대전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님과 남이 점 하나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어떤 뜻을 갖고 있듯이 역사의 왜곡이라는 것은 이게 점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뭐 환단고기가 우리 국사, 우리 역사만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역사책이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역사를 올바르게 찾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환단고기를 3회 이상 꼭 정독을 한번 권해봅니다.